할인이 전화를 받으며 밝게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서민주 씨, 그 순간 정도연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서민주, 25년 전 자신이 버리고 떠난 아내의 이름이었죠.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인아, 밥은 꼭 챙겨 먹어. 정도연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인의 담담한 말에 정도연의 세상이 멈춰버렸죠. 28살 대전 거주, 아버지 없이 자란 환경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분명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버리고 떠난 그 아이가 이렇게 훌쩍 자라 눈앞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작은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서울역 대합실은 오후 4시 반이었는데도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정도연은 1등석 승차권을 손에 든 채 인파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대전에 있는 협력업체와의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56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연의 발걸음에는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맞춤 정장 위에 걸친 코트, 그리고 손목에 고급 시계까지 누가 봐도 성공한 기업인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죠. KTX에 몸을 맡기자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도연의 마음은 어딘지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잃었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으니까요. 실례합니다.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도연이 고개를 돌리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의 선한 인상,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얼굴이었죠. 저 자리가 제 좌석인 것 같은데요. 여성이 승차권을 보여주자 정도연은 자신의 표를 확인했습니다. 1등석 2번 A, 그리고 옆자리는 2번 B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옆자리네요. 정도연이 자리를 정리하고 앉았습니다. 여성도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작은 배낭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정도연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배낭에 달린 작은 열쇠고리였습니다. 낡은 곰인형 모양의 열쇠고리가 어딘지 낯익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엄마. 지금 기차 타고 가고 있어요. 통화하는 목소리가 작았지만 정도연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직 2시간 정도 남았어요. 도착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네, 서민주 씨. 걱정 마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도연의 온몸에 전류가 흐른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서민주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25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심장이 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맺혔고요. 정도연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주, 서민주, 설마 25년 전 정도연이 모든 것을 잃고 이 땅을 떠날 때 두고 온 아내의 이름이 바로 서민주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민주의 뱃속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있었죠. 정도연은 슬쩍 옆자리의 여성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눈가의 작은 점,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의 모양,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민주의 그 맑고 순수했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여성이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배낭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 모습마저 어쩐지 민주를 닮아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혹시 정도연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8년 전 결혼했고 3년 후 아이를 가졌으니 나이도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민주라는 이름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었던 터라 민주가 다른 사람과 새 가정을 꾸렸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기차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정도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옆자리의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여성은 배낭에서 두꺼운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지를 보니 인공지능 관련 전문 서적이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책을 읽는 모습에서 성실함이 묻어났습니다. 정도연은 마음속으로 수없이 많은 상상을 했습니다. 만약 이 여성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민주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 자신이 떠난 후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슴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그 성공이 가족을 버리고 얻은 것이라면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요? 기차가 천안 아산역을 지나갈 때쯤 여성이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기차 아니에요. 네, 내일 미팅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대학원생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정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죄송한데 학교는 어디 다니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교육 사업에도 관심이 많아서요.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 네.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로 논문을 준비 중이에요. 그 순간 정도연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공학을 전공했었고 지금의 사업도 기술 기반 회사였습니다. 혹시 이것도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핏줄의 힘일까요? 대단하시네요. 혼자 공부하시기 힘드실 텐데. 아니요, 괜찮아요. 엄마가 항상 응원해 주시거든요. 여성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족을 이야기할 때의 그 표정에서 정도연은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차는 어느덧 대전역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정도연의 심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뛰고 있었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과연 이 만남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25년 만에 찾아온 이 기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정도연은 과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5년 전 그 혹독했던 겨울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1998년 12월 IMF 외환위기가 온 나라를 휩쓸던 그때였습니다. 정도연이 운영하던 작은 제조업체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을 독촉했고 거래처들은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때 민주는 임신 9달째였습니다. 배가 불러서 걷기도 힘들어하면서도 남편을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은행 담당자를 만나러 가고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다니고 심지어는 친정 부모님께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민주는 언제나 그런 말로 정도연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빚쟁이들의 독촉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그해 10월 23째 날 밤 정도연은 집 앞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정 사장,
내일까지 5천만 원 안 갚으면 어떻게 될지 알죠?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도연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을, 이대로 있다가는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정도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민주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임신으로 부어오른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미안해, 민주야.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남자구나. 다음 날 새벽 정도연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편지 한 장을 남겨두었습니다. 민주야, 미안하다. 나는 실패자야. 이대로 있다가는 너와 아이까지 불행하게 만들 것 같아. 잠시만 기다려줘.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아이 이름은 내가 지어줘. 사랑한다.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정도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면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정도연은 마지막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민주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돌아가겠어. 그때까지 기다려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해가 되어 있었습니다. 1999년 월 타국 땅에서의 첫날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한인타운의 작은 모텔에서 지냈습니다. 하루 30달러짜리 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비자 문제도 있어서 제대로 된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인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정도연의 사정을 듣고는 동업을 제안했습니다. 작은 수입업체를 함께 운영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도연은 한국에서 가져온 얼마 안 되는 자금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몇 달 동안은 사업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문도 들어오고 매출도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개월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사장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 갔더니 김 사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은 건 빈 사무실과 밀린 임대료, 그리고 거래처의 독촉뿐이었습니다. 또 실패했구나. 정도연은 그날 밤 모텔방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실패에 이어 미국에서마저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가진 돈은 바닥났고 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밑바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인타운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해도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이면 모텔방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민주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붙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야, 미안해.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편지는 점점 쌓여갔지만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은연이 지나고 은연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인 신문에서 작은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 경제 회복세, IMF 체제 조기 졸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정도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도 되는 건가? 하지만 나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는데. 그 무렵 정도연은 작은 전자제품 수리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장난 전자제품을 고치는 일이었는데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정도연에게는 적성에 맞는 일이었습니다. 사장은 멕시코계 미국인 노인이었는데 정도연의 성실함을 높이 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이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이 가게를 넘겨받지 않겠나? 나는 이제 은퇴하고 싶어. 정도연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돈도 없고 영주권도 없는 자신에게 가게를 넘긴다니요. 걱정 마. 돈은 나중에 분할로 갚으면 돼. 그리고 영주권 문제도 내가 도와줄게. 사장의 도움으로 정도연은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그때가 2000년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가게는 점점 번창했습니다. 정도연의 뛰어난 기술력과 성실함이 소문을 탔고 고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에는 직원을 고용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쯤 되니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벌써 5년이나 지났는데 민주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이는 벌써 8살이 되었을 텐데요. 지금 갑자기 나타나면 오히려 민주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정도연은 매일 밤 그런 생각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족이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정도연의 사업은 더욱 커졌습니다. 전자제품 수리점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부품 유통업까지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업가로 소문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도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사업이 잘 되어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KTX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정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가 쌓아온 성공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옆자리의 젊은 여성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자신은 아버지로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의 초기 몇 년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정도연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성공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언어의 벽, 문화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 지위의 불안함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정도연은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2000년 어느 겨울 밤이었습니다. 정도연은 작은 모텔방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민주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벌써 쓰고 찢기를 수십 번 반복한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민주에게. 잘 지내고 있니?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을까? 많이 컸겠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아직 돌아갈 수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편지를 다 쓰고 나면 항상 같은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 편지를 보내도 될까? 이런 초라한 현실을 알려도 될까? 결국 편지는 서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무렵 정도연에게는 하나의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한인교회에서 만난 박 권사님이었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였는데 정도연의 사정을 듣고는 친손자처럼 챙겨주셨습니다. 도연아, 너무 자책하지 마라. 남자라는 게 때로는 가족을 위해 떠나야 할 때도 있는 거야. 박 권사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도연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에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고 외국인에 대한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정도연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더욱 조심스럽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을. 그 무렵부터 정도연은 밤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언어를 제대로 배워야 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02년 봄 전자제품 수리점을 인수하게 된 것은 정말 운명 같은 일이었습니다. 멕시코계 사장 카를로스는 정도연의 성실함과 기술력을 높이 샀습니다.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야. 이 가게를 맡기고 싶어? 카를로스의 제안을 받고 정도연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기회이긴 했지만 책임도 막중했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가게를 인수한 후 정도연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사장이었지만 더욱 바빠졌습니다. 낮에는 고객을 상대하고 밤에는 장부를 정리하고 새로운 기술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을 때 가게는 꽤 유명해졌습니다. 한인타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고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정도연의 기술력이 소문을 탄 것이었습니다. 2005년 어느 날 정도연은 작은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 선진국 클럽 OECD 가입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그 순간 정도연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은 발전하고 있는데 자신은 여전히 타국 땅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기준으로 보면 초라한 수준이었죠. 이제 돌아가면 민주가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작은 가게 하나 차렸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 무렵 정도연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바이어가 정도연의 가게를 찾아온 것입니다. 한국의 대기업에서 미국 현지 부품을 조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 사장님, 저희와 거래해 보시겠어요? 안정적인 물량을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도연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거래를 시작하면서 사업 규모가 급격히 커졌습니다. 단순한 수리점에서 부품 유통업체로 발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정도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고 할 수 있었지만 시간은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2008년 즈음 정도연은 한국 방문을 진지하게 고려해 봤습니다. 사업상 한국을 오가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하지만 막상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갑자기 나타나면 민주와 아이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결국 정도연은 서울 시내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도연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 한국 기업들의 주요 파트너가 되었고 직원도 10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도연의 개인적인 삶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사업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진정한 친구는 없었습니다. 몇 번 소개팅도 해봤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여전히 민주와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이는 성인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자랐을까요? 대학은 갔을까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도연은 가끔 한국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봤습니다. 혹시 민주나 아이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름만으로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2015년 정도연은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미국 사업은 믿을 만한 직원에게 맡기고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한국에 정착하고 나니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민주를 찾을 것인가?
17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말할 것인가. 정도연은 한국에서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입 유통업을 했습니다. 몇 년 만에 제법 큰 회사로 성장했고 대기업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오히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모든 성취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누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요.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도연은 56살이 되었고 아이는 이미 20대 후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요? KTX 안에서 옆자리 여성을 바라보는 정도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모든 우연이 정말 운명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착각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는 것. 25년 동안 미뤄왔지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가 왔다는 것. 정도연은 조용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할 때였습니다. 정도연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다시 한번 옆자리의 젊은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 그 미소, 심지어 말하는 투까지 모든 것이 민주를 닮아 있었으니까요. 여성은 다시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도연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교육 관련 사업을 하다 보니 우수한 인재들에게 관심이 많아서요. 여성이 고개를 돌리며 밝게 웃었습니다. 아, 네. 정아린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 순간 정도연의 온몸에 전류가 흘렀습니다. 정아린. 자신의 성정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정아린.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이라는 이름을 입에 담는 순간 뭉클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민주가 지어준 이름이겠죠. 하늘에서 내린 은혜라는 뜻일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할인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표정에서 어머니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지내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는? 정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할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죠. 정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주가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셨군요. 어머니가 혼자 키우시기 힘드셨을 텐데요. 네,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내색을 안 하셨어요. 항상 밝게 웃으시면서 할인이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할인의 목소리에서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정도연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세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데 손님들이 정말 많이 찾아와요. 어머니 손맛이 정말 좋거든요. 할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주가 반찬 가게를 한다니 어쩐지 민주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요리를 정말 잘했었거든요. 대단하시네요. 혼자서 사업도 하시고 딸도 키우시고. 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장학금을 받긴 하지만 생활비나 연구비는 어머니가 다 대주시거든요. 할인의 얼굴에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정도연은 더욱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있었다면 민주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요. 연구는 잘 되고 있나요? 네, 다행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진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내년에 논문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할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의 연구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정도연은 딸의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의료진단 시스템이라니 정말 의미 있는 연구네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사실 어머니 때문에 시작한 연구예요.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신 적이 있었는데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서 고생하신 일이 있거든요. 그때 더 정확하고 빠른 진단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할인의 말을 들으며 정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주가 아팠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딸이 어머니를 생각하며 연구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더욱 뭉클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지금 괜찮으신가요? 네, 다행히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제가 빨리 졸업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할인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자신에 대한 부담감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것만으로도 어머니는 행복하실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정도연이 조심스럽게 위로했습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이제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였지만 아직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할인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대기업 회장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수입업 관련 일을 하죠. 그러시구나. 저도 나중에 창업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개발한 기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거든요. 할인의 꿈을 듣고 정도연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을 닮아서 그런지 사업에 대한 관심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꿈이네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실 어머니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으면 하시는데 저는 도전해보고 싶어요. 할인이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젊음의 패기와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기차가 대전역에 가까워지자 할인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연은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아저씨는 대전에서 내리세요? 네, 저도 대전에서 일이 있어서요. 정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부산까지 가야 했지만 계획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오랜만에 좋은 분을 만나서 더 이야기하고 싶네요. 정도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할인이 잠시 망설이더니 밝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도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8년 만에 만나는 딸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기차가 대전역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함께 내렸습니다. 정도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나는 내 아버지다라고 갑자기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대전역 앞 카페에 앉은 정도현과 할인. 따뜻한 아메리카노 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8년 전 민주와 처음 만났을 때도 이런 카페에서였거든요. 할인이 카페라테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신기해요.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편하게 느껴지다니. 정도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혈육의 정이라는 게 정말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할인 씨와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그때 할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박정우 교수님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정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정우라니, 설마 자신이 아는 그 박정우일까요? 네, 교수님. 지금 대전역에 도착했어요. 네, 내일 발표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네, 누구랑 같이 있냐고요? 할인이 정도연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기차에서 만난 분이신데. 잠깐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도연입니다. 할인이 휴대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정도연이라는 분이세요? 네. 정말요? 할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전화로 얘기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할인이 휴대폰을 정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정도연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연아, 너 맞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정말 대학 동기 박정우였습니다. 정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우야, 정말 너구나. 이게 무슨 일이야? 할인이랑 어떻게 만났어? 박정우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차에서 우연히 만났어. 그런데 너는 할인이를 어떻게 해? 도연아, 지금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야. 잠깐만, 할인이 바꿔줘. 정도연이 휴대폰을 할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할인이 전화를 받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교수님. 네, 지금 당장 학교로 오라고요? 하지만 오늘은 쉬는 날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할인이 전화를 끊고 미안한 표정으로 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교수님이 급하게 학교로 오라고 하시네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 봐요. 괜찮아요. 일이 있으시면 가세요. 정도연이 아쉬움을 숨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우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연락처 좀 주시겠어요? 정도연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할인이 망설이지 않고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연락처예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할인이 떠난 후 정도연은 혼자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정우가 할인의 지도교수라니.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의도된 만남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정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정우였습니다. 도연아, 지금 어디 있어? 카페에 있어. 너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맞지? 만나서 얘기하자. 대전대학교 후문 앞 커피숍으로 와. 박정우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정도연은 택시를 타고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커피숍에 도착하니 박정우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만나는 절친이었지만 반가움보다는 긴장감이 앞섰습니다. 도연아. 박정우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머리가 많이 휘어졌지만 여전히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정우야, 오랜만이다. 두 사람이 마주 앉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너 할인이가 누군지 알아? 알 것 같아. 민주의 딸이지? 박정우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 딸이야. 정도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추측은 했지만 확실하게 들으니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할인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부터야. 성이 정씨이고
어머니 이름이 서민주라고 하더라고. 그때 바로 알아챘지. 박정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25년 동안 얼마나 찾고 싶었는데. 도연아, 너를 찾을 수 없었어. 미국에 있다는 것만 알았지 정확한 연락처를 몰랐거든. 그리고 박정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 민주가 부탁했어. 너를 찾지 말라고. 정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도연아, 민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가 떠난 후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 임신한 몸으로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혼자 아이 낳고 키우고. 박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민주가 나한테 말했어. 정우 오빠, 도연이 다시 나타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아플 것 같아요. 차라리 죽은 걸로 생각하고 싶어요라고. 정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주가 얼마나 절망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지만 나는 성공했어. 이제 민주와 하린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도연아, 그게 문제야. 민주는 지금도 힘들어해. 너를 보내고 나서 남자를 믿지 못하게 됐거든. 혼자 살기로 마음먹었어. 박정우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라고? 아니야. 이제는 때가 온 것 같아. 하린이가 성인이 됐고 민주도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 그리고 무엇보다 박정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민주가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겉으로는 잊었다고 하지만 가끔 너 얘기를 할 때 보면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게 느껴져. 정도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이야? 그래. 하지만 조심해야 해. 갑자기 나타나면 민주가 충격받을 거야. 천천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 박정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하린이부터 시작해. 하린이가 아버지를 찾고 있거든. 어머니한테는 말 안 하지만 늘 궁금해해. 정도연이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럼 하린이한테 진실을 말해도 될까? 아직은 안 돼. 하린이가 먼저 너를 믿고 좋아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천천히 진실을 밝혀. 박정우가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내가 조심스럽게 떠봐야겠어.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25년 동안 쌓인 오해와 아픔, 그리고 그리움에 대해 나눴습니다. 해가 질 무렵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도연아, 기회는 온 것 같아. 하지만 신중하게 해. 한 번 더 실수하면 정말 끝이야. 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도연아, 하린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민주가 잘 키웠어. 자랑스러워해도 돼. 박정우의 말에 정도연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정도연은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끝까지 해내겠다고. 가족을 되찾겠다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정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주야, 하린아, 이제 아빠가 돌아갈게. 박정우의 조언을 듣고 정도연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린이와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린이에게 자연스럽게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하린이의 연구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정도연은 박정우를 통해 그 소식을 들었고 몰래 참관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카이스트 강당에는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린이가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하린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인공지능 기반 조기 의료진단 시스템입니다. 하린이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정도연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니요.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여러 교수들이 질문을 했고 할인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도연은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정도연은 할인이에게 축하 문자를 보냈습니다. 발표 정말 훌륭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곧 할인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저씨가 어떻게 알았어요? 지인을 통해 들었어요. 시간 되시면 축하 식사라도 하시겠어요? 좋아요. 그런데 어머니도 오늘 대전에 오셨는데 같이 하셔도 될까요? 정도연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민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도 뵙고 싶네요. 1시간 후 대전역 근처 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도연은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25년 만에 만나는 아내였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할인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민주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기차에서 만났다고 했던 분이세요. 할인이가 소개했습니다. 민주가 정도연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명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도연입니다. 정도연도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할인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기차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정도연과 민주는 서로를 의식하며 어색해했지만 할인이 때문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할인이 발표 정말 훌륭했어요. 어머니께서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정도연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인이가 워낙 열심히 해서요. 민주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할인이가 중간에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정도연은 민주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있었고 어깨가 조금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할인이가 자리를 비우자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당신이에요? 민주야. 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인이는 모르죠? 아직 몰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말하지 마세요. 제발. 민주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왜? 할인이는 내 딸이잖아. 25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할인이가 아픈 날, 걷기 시작한 날, 학교 입학하는 날.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민주의 목소리에 분노와 서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정도연이 말하려 했지만 할인이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할인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할인아. 먼지가 들어갔나 봐. 민주가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인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류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혹시 두 분이 아는 사이세요? 할인이의 질문에 정도연과 민주가 당황했습니다. 민주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할인아. 처음 뵈는 분이야. 하지만 할인이는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예요?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정도연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리나. 정도연이 진지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사실 나는 내 아버지다.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안하다 하린아. 25년 동안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도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린아, 진정해. 민주가 말렸지만 하린이는 이미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이분이 정말 제 아버지예요?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거짓말하셨어요? 왜 28년 동안 저를 속이셨어요? 하린이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식당의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하린아, 여기서는 안 돼. 다른 곳으로 가자. 정도연이 제안했습니다. 세 사람은 식당을 나와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 앉은 세 사람. 하린이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두 부모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고 정도연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하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28년 동안 저를 속였는지, 왜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고 떠났는지 모든 걸 알고 싶어요. 정도연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린아, 내가 태어나기 전 IMF라는 큰 경제 위기가 있었어. 아버지 회사가 망하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 그때 어머니는 너를 베고 있었는데. 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어. 더 있다가는 너와 어머니까지 위험해질 것 같았어. 그래서 혼자 떠났지. 그게 이유예요? 그게 가족을 버리는 이유가 돼요? 하린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왜 연락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하린아. 민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하린이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나도 몰랐어. 정말 죽은 줄 알았어. 민주의 목소리에 오랜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그럼 언제 알았어요? 오늘. 방금 알았어. 민주가 정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했으면서 왜 갑자기 나타났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정도연이 애타게 말했습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 민주야. 너도 하린이도. 내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보여. 그건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민주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린이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그만해요. 카페 안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하린이가 다시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25년 동안 뭘 했어요?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딸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아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도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매일 생각했어. 매일 밤 편지를 썼어. 하지만 보내지 못했어. 성공하지 못한 초라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어. 성공했다고 해서 달라져요? 성공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린이의 질문에 정도연은 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돈 많이 벌면 성공한 거예요?
민주야, 나는 당신이 진짜 성공했다면 가족을 버리지 않았겠죠. 진짜 성공한 사람은 어려울 때 가족과 함께 버티는 사람이에요. 민주의 말이 정도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할인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저만 없어서 서러웠어요. 정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제가 틀렸네요. 아버지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저희를 버려서 불행했던 거네요. 할인아, 아버지는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지키려고요? 어떻게 버리는 게 지키는 거예요? 할인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정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주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정말 지옥 같았어요. 임신한 몸으로 빚쟁이들 피해 다니고 혼자 병원에서 애 낳고.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이가 열나서 응급실 갔을 때, 학교에서 상 받았을 때, 대학 합격했을 때, 모든 순간에 당신이 없었어요. 정도연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할인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나는 이제라도 가족이 되고 싶어. 정도연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가족이요? 할인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이해하고 아픔을 나누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이 말이 맞아요. 당신은 우리에게 낯선 사람이에요. 정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기회도 안 줄 거야? 할인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기회요? 28년 동안 기회는 매일 있었어요. 당신이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죠. 할인아. 하지만 할인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심이라면, 정말 진심이라면 시간을 드릴게요.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될 수는 없지만 천천히 시작해 볼 수는 있어요. 정도연의 눈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말이야? 대신 조건이 있어요. 할인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우리를 다시 떠나지 마세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또 사라지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절대 떠나지 않을게. 민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알겠어, 민주야. 기다릴게. 얼마나 걸리든 기다릴게. 정도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할인이가 두 부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처음부터, 천천히. 세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상처와 오해를 풀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힘든 하루였지만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정도연은 약속대로 대전에 자주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가족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주의 반찬 가게 앞이었습니다. 정도연은 가게 정리를 도우며 민주와 나란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서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정도연이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할인이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어릴 때부터 김치찌개만 해달라고 했거든요. 민주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할인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있었다면 매일 해줬을 텐데. 정도연이 아쉬워하자 민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 일은 이제 그만해요. 중요한 건 앞으로잖아요. 그때 할인이가 들어왔습니다. 대학원 수업을 마치고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인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할인아, 수고했어. 점심은 먹었어? 정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어색하지만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네, 학교에서 먹었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할인이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무슨 소식이야? 민주가 궁금해했습니다. 제 논문이 국제학회에서 발표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할인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인턴십 제안도 받았어요. 정도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회사에서 제안한 건 아닐까 궁금했지만 먼저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DH그룹이라는 곳이에요. 인공지능 사업부에서 인턴을 모집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도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DH그룹은 바로 자신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할인이는 정도연이 그 회사 회장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좋은 회사 같은데? 민주가 말했습니다. 네, 조건도 좋고 배울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면접을 봐야 해요. 할인이가 약간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면접 준비라든지. 정말요? 사실 좀 떨려요. 할인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할인이 실력이면 충분히 합격할 거야. 정도연이 격려했습니다. 사실 이미 합격은 정해진 일이었지만 할인이는 자신의 실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일주일 후 할인이의 면접 날이 되었습니다. 정도연은 일부러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할인이가 자연스럽게 면접을 볼 수 있게 하려고요. 저녁에 할인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합격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할인이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축하해. 정도연도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면접관들이 제 연구에 대해 정말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장님이 직접 인재 채용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할인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정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 달 후 할인이가 인턴십을 시작했습니다. 정도연은 멀리서 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인이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동료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도연의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인턴 정아린 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정말 혁신적입니다. 다른 팀에서도 주목하고 있어요. 정도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 어떤 내용인데? 의료진단 시스템인데 기존 것보다 정확도가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상용화하면 큰 성과가 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정도연은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민주의 반찬 가게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할인이 인턴십 어때? 민주가 물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동료들도 인정해주고. 정도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할인이는 모르죠? 당신이 그 회사 회장이라는 걸. 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할인이가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니까. 정도연의 말에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할인이 자존심도 있고.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주야. 정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민주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천천히요. 정말 천천히.
정도연이 희망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할인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야? 회사에서 제 프로젝트를 정식 사업으로 추진한대요. 그리고 졸업 후에 정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할인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정도현과 민주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축하해, 할인아.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비로소 가족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인이가 먼저 집에 들어간 후 정도현과 민주가 가게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도현 씨, 민주가 정도현을 부르는 호칭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해요. 할인이를 위해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당연한 일이에요. 내 딸인데. 정도현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노력해 볼게요. 과거를 잊고 새로 시작하는 거. 민주의 말에 정도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할인이를 위해서라도. 두 사람이 조용히 미소를 나눴습니다. 몇 달 후 할인이의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정도현과 민주가 나란히 앉아 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인이는 우수상을 받으며 대표로 답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를 혼자 키워주신 어머니, 그리고 늦었지만 돌아와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할인이의 답사를 들으며 정도현과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인아, 정말 자랑스럽다. 정도현이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행복해요. 이제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할인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민주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네, 절대 떨어지지 말아요. 할인이가 두 부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도현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창밖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요. 정도현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네, 약속해요. 할인이와 민주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정도현의 긴 여행이 끝났습니다. 성공을 위해 떠났던 여행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을 찾아가는 여행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